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연범입니다. 어떤 차종에는 뭐 몇 기통이 들어가고 몇천 cc가 들어가는지 3기통, 4기통, 6기통, 8기통, 12기통까지 많은 차량들을 좀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길어도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모닝부터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모닝 같은 경우 차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엔진도 굉장히 작죠. 이게 1000cc급 3기통 998cc인데요 기통수가 아무래도 홀수기 때문에 주행 시 질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출력도 마찬가지로 만족스럽지가 못한 출력인데, 경차를 많이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차 혜택 때문인데요. 차값만 비교해보면 아반떼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취등록세 또는 뭐 통행료 할인, 그리고 주차장 할인, 세금이 1년에 그냥 8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비용 절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차를 많이 택하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2년 정도 경차를 타봤지만 정말 힘은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운전을 하면서 경차의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리뷰를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차들, 옵션이 많이 없는 경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미러도 수동으로 손으로 펴줘야 되기 때문에 경차 구매를 고려하실 분들은 이런 것까지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주행을 할 때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진짜 툭툭 나가고 툭툭 쏘고, 부드러운 질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투박한 질감인데, 시내 주행만 이용하시고 나는 고속도로 안 가고 뭐 위험하게 주행도 안 한다 하시면 시내 주행용으로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2년 동안 탔기 때문에 가성비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제 값을 다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회전 시에 이게 아무래도 3기통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 키로수가 되게 짧아요. 연식 대비 한 7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페달이나 핸들 쪽, 뭐 시트 엉덩이 쪽에서도 진동이 계속 올라오는데, 10,000km, 20,000km밖에 안 탄 신차급 중고차에서도 다 동일하다는 건 경차 자체가 이렇게 좀 진동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다. 3기통, 홀수 기통이기 때문에 3기통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엔진이 이렇게 계속 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운전이나 공회전 시에 진동이나 이런 게 잘 잡아주지 못한다. 더뉴 말리부? 네. 그것도 3기통 차량이던데 1300cc? 트래블레이저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터보를 넣어서 4기통 자연흡기보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3기통에다가 터보를 집어넣은 거라 아직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서 막 고장이 났니, 뭐가 문제가 있니, 이런 거는 아직은 없는데 수명이 생각보다 짧지 않을까. 모든 제조사가 다 같이 좀 다운사이징, 뭐 배기량을 줄이고 터보를 넣어서 뭐 출력은 그대로 챙기면서 배기량을 낮추는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3기통 터보는 조금 선 넘은 거 아닐까. 경차 다음으로 이제 4기통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뭐 대표적인 세단이죠. 물론 엑센트 프라이드도 있겠지만 조금 대중적이진 않으니까 아반떼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엔진이 어느 정도 본넷 길이도 좀 있어지고 엔진이 한눈에 쫙 잘 보이잖아요. 아까는 모닝은 엔진도 워낙 작지만 차체가 워낙 작아서 여기밖에 안 보였는데, 아반떼부터는 엔진만 딱 깔끔하게 보인다 봐주시면 되고. 같은 4기통이라도 배기량이 엄청 다양하잖아. 아, 그쵸. 그 차이는 뭐야? 아반떼에 들어가는 1600cc급, 그리고 소나타에 들어가는 2000cc, 그리고 그랜저에 들어가는 2400cc, 2500cc 이렇게 있죠. 어떻게 보면 같은 4기통이라고 하더라도 1600cc짜리 엔진을 그랜저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100마력이 살짝 넘는단 말이에요. 차 무게별로 배기량을 조정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반떼랑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기통 밖에 없죠. 아반떼 N라인, 아반떼 N 뭐 이렇게 들어가도 1600cc 뭐 터보, 2000cc 터보 이렇게 해서 4기통 안에서 조정이 된다. 최근에 나오는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큰 육중한 몸에다가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출발할 때 전기 모터의 힘을 좀 빌려서 쓰기 때문에 엔진 출력보다는 전기 모터 힘으로 처음에 출발하니까 배기량이 낮아도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전기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낮은 배기량을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일반 내연기관에서는 차 무게별로 배기량은 좀 다르다. 오늘은 차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바로 시운전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반떼를 끌고 딱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모닝이랑 좀 맞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엔진 회전 질감부터 부드러워졌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방지턱을 넘을 때는 서스펜션이 쿠션빔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근데 영범아, 네. 경차에 비교하면 확실히 외부에서 오는 소음이 많이 줄어드는데? 세단 방식에다가 공기 저항을 어느 정도 적기도 하고, 아무래도 경차는 저렴한 걸 메리트 있게 내놔야 되기 때문에 소음재라든가 방음재 이런 거를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경차랑 아반떼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 G80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6기통으로 넘어온 만큼 엔진룸 커버를 봐도 V6 6기통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제가 G80을 고른 이유는 6기통 중에 일반인이 가오도 있으면서 부드러운 승차감과 부드러운 엔진 질감을 느끼기에는 가장 만족스러운 차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G80을 영상을 또 찍게 되었고요. 시운전 해보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준준형 세단에서 바로 대형 세단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차가 너무 좋습니다. 6기통의 차이, 뭐 하체 서스펜션의 차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기통수도 발이 많이 달렸고 하체 서스펜션의 개수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방지턱을 넘고 주차장 내리막길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엔진 힘마저도 많이 다르다. 저도 지금 G70 6기통을 타면서 아무래도 6기통의 질감이나 이런 거는 저도 맨날 타니까 잘 익숙해지고 괜찮았지만 G80의 또 자연흡기 6기통은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정숙한 느낌으로 엔진 질감이나 승차감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G80 선택을 좀 추천드릴 것 같고요. 6기통이 되다 보니까 기통수가 많아지고 배기량이 커졌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쭉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힘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6기통 차량부터 후륜구동 베이스로 많이들 설계를 하거든요. 악셀을 밟을 때 쭉 밀어주는, 그래서 앞에서 그냥 막 열심히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쭉 밀어주는 이런 승차감이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8기통으로 넘어가 볼 건데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 상태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8기통으로 준비한 차량은 타오 엔진이에요. 여기 에쿠스인데 엔진룸을 딱 열어서 보기만 해도 정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소모품 뭐 하나만 교환하려고 해도 거의 다 드러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 공간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는 정도의 작업 용이성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죠. 승차감이나 엔진 질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타본 사람만 직접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유지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기름값이며 세금이며 엄청난 부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8기통부터는 뭔가 사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고차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뭐 8기통이나 12기통을 타보셨던 분들은 8기통 밑으로는 절대 못하겠다, 승차감이나 이런 엔진 회전 질감이 안 좋다 라고 하시는데, 물론 제가 자가용으로 타고 다닌 건 아니지만 시운전도 해보고 뭐 주행을 좀 많이 해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기통수별 리뷰니까 시운전 하면서 뭐가 다른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솔직히 주차장에서는 8기통이랑 6기통이랑 뭐가 다른지는 체감이 좀 어려웠거든요. 거의 웬만한 건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단에 에어소스가 달려있고 또 8기통이 묵직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제가 아직 그래도 20대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밟아도 거의 뭐랄까 아반떼 나가는 듯한 속도로, 대신에 아반떼의 투박함이랑은 완벽하게 다른 중후하게 나간다? 라는 느낌은 정말 저한테 많이 와닿고 있거든요. 코너링이나 가속할 때 차가 너무 무거워서 굼뜬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달리는 도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차량을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모닝이나 경차, 아반떼를 차량 구매할 때 있어서 안 살 것 같다, 돈을 많이 쓴 만큼의 값어치는 느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저라면 안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망의 12기통 벤테이가입니다. 6000cc급 12기통. 와, 투인 터보. 완전한 괴물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떤 분이 타시는지 몰라도. 12기통은 엔진룸을 열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엔진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까 8기통은 자연흡기 5000cc급 8기통인데 요거는 터보까지 달려있고 기통이 4개나 더 있어요.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제가 정비사에 썼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12기통이면 점화 플러그 코일 하나씩만 다 교환해도 얼마인지 감이 안 옵니다. 진짜 정비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요. 기름도 엄청나게 많이 먹을 거예요. 주행하면서도 뭐가 다른지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기통이랑 8기통은 별반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이제 12기통 트윈 터보 달려가지고 그런지 힘이 그냥 완전 넘쳐나고 있어요. 엑셀만 살짝 밟아도 전기차처럼 이렇게 튕겨 나가거든요. 운전할 때 진짜 좀 비싼 차기도 해서 무서운데 엑셀을 이따가 한번 쭉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SUV잖아요. 승차감은 G80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엔진의 힘만큼은 너무 좋아서 타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세단파거든요. 높은 시야감과 큰 몸집을 가진 차량보다는 승차감, 운전의 재미를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저는 SUV를 따로 좀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진 않네요. 얘가 지금 2톤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중한 몸집에 등이 뒤로 당겨지는 느낌의 차량을 내는 거는 아마 기통수가 또 12기통이기도 하고 힘이 너무 넘쳐 흘러서 그런 게 아닐까. 정속 주행으로 쭉 주행할 때는 SUV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좀 승차감은 그래도 에어서스가 달려서 굉장히 좋고요. 물론
가격이 그만큼 네. 비싸지. 가격이 그만큼 비싸지만 계기판에 또 보면은 지금 봤을 때 총 6만 킬로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평균 연비가 6.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운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면 리터당 3.5km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3기통부터 12기통까지 좀 많은 차량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차 급별로 뭐 기통별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봤을 때 하루 만에 이렇게 작은 거부터 큰 차까지 이렇게 다 몰아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6기통 정도까지만 해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리뷰를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